스포츠성은 맛만 느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컴포트나 이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B58 엔진이 저렇게 정숙하고 저렇게 럭셔리한 엔진이었나? 약간 좀 MVH를 네. 신경을 잘 쓴 것 같아요. 엔진 자체가 뭐 이렇게 조용하다기보다 살짝 밟을 때 방정스러운 엔진인데 생각보다 소리가 스포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스포츠 브루스라이스. 딱 듣기 좋은 소리만 들리네. 지금 이게 버추얼 사운드 켜져 있는 건가요? 아니요, 따로 키고 끄는 건 없는데 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버추얼 사운드를 예.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기본으로 해놓으니까 예. 이게 엔진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스피커에서 좀 플러스가 되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스피커 소리가 조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섞이는 것 같죠? 그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할 때 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쭉 증폭되는 소리는 버추얼 사운드 소리 같은데? 그러니까. 다음 차는 뭘로 가실 예정이세요? X7 다음으로. 지금 X7 8이랑 그리고 XM을 계약을 해놨거든요. XM? 예. 아, 그래서 나오는 거 보고 옵션이랑 이런 거 보고 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려고? 예, 예. 근데 가격이 XM이 좀 더 비싸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 값어치 한다고 제가 판단이 되면 그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XM? M자가 붙어갖고요. 타봐야죠. 네. 이제 아이가 이제 좀 더 커가니까. 예. 느껴봐야죠. 그 다음에 실내는 페리에서 너무 바뀌어가지고 진짜 기존 오너들이 조금 그 부분이 아쉽긴 하겠다. 예. 그 맞습니다. 모니터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드라이브도 8.0으로 업그레이드 됐어 그러네. 예. 데이라이트. 네. 예.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가 너무 얇아가지고 뭐랄까 이 디자인이 좀 낫지 않아요? 오늘 신형도 계속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신형을 계속 보다가 네. 이 차를 보니까 이게 좀 구형이 된 느낌이 또 있더라고요. 맞아. 요즘 헤드램프가 좀 둥글둥글하면 구형 느낌이 좀 나기도 하지. 네. 근데 구형이라고 하기에는 이것도 2019년에 나온 건데 네. 요즘 너무 이렇게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디자인 이게 빨리빨리 변경되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리고 그런 거 보면 그 코나 디자인이 상당히 앞서간 디자인이에요. 그쵸. 요즘 그런 스타일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 코나 욕 많이 먹었거든. 이상하다고. 카센터 들어. 여기 왜 들어오나? 좌회전 절로 잤어야 되는데 여기로 했네요. BMW X7 여기 왜 들어오지? 그랬어. 이 뒷 모니터는 쓸모가 있나요? 예. 뭐 DVD도 되고 하니까. DVD가 돼요? 예. 애들 할 때는 좋겠다. 예, 좋습니다. 네. CD 넣는 데가 인터넷은 연결이 돼요? 그것도 뭐 장치를 연결하면 유튜브도 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진 장치를. 않았는데, 예.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한대요. 차라리 이걸 아이패드 같은 데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옵션으로 해서 달아주는 걸로 아이패드 프로 뭐 12.9인치 이런 거 하나씩 그거 저 옵션으로 해가지고 하나당 한 200만원 받으면 거기에서도 마진 챙길 수 있잖아. 그 효용성, 다른 효용성이 들어가야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통신사하고의 그 마케팅 그거가 너무 복잡하고 얘네들이 이제 시장을 나눠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통신 모듈, 모뎀이 들어가야 되잖아. LTE든 뭐 5G든. 네. 그러면 이제 통신사에서 그걸 열어줘야 되거든. 등록을 해가지고. 그 이권이 너무 복잡하니까 자동차 회사가 그걸 좀처럼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비는 어때요, 이거? 내비는 좋다고 하는데요. 네. 내비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돼서 이제 카플레이도 팀앱. 무선으로 되나요? 예, 무선입니다. 다 팀앱 쓰고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외곽도로에서 저속으로 다니면 단단한 느낌이 나요. 그런데 이제 항속할 때, 고속으로 다닐 때, 그때는 조금 더 이게 이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니까 상황에 맞게 조절해 주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연비는 어느 정도 나와요 이거? 제가 조금 와일드하게 주행하는 편이라 6 정도 6? 나옵니다. 예. 6. 예. 괜찮네? 와일드한데? 그렇죠. 예. 와일드한데 6이면은 이 차체 사이즈 대비 괜찮은데? 예, 좋은 편이죠. 이제 페이스 리프트 되는 거는 전부 다 와일드 하이브리드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이제 얹어서 들어온다. 예, 그러면 연비가 조금 더 좋아지겠네. 그렇죠. 많이는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 이게 출발할 마일드 때 좀 하이브리드. 부드러워지니까. 그 뭐 제네레이터 사이즈 높여가지고 그걸로 살짝 해주는 거라. 배터리 살짝 용량도 늘리고. 그 항속할 때는 얼마나 나와요? 10 이상은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100km 정속 주행을 해도. 제가 100km 정속을 안 하는 거지. 예, 정속 주행은 안 하는. 100km 정속을 안 하는 거야. 애들 이렇게 100km 정속 주행하면 안 나올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렇지. 이게 10이 안 넘어갈 수가 없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km 항속을 안 하시는 거야. 네, 맞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럼 우리가 항속 시 연비 얼마나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평속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분의 평속은 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자, 보세요. 그 100km 항속 시에 이게 연비가 뭐 얼마가 나온다. 사실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보통 SUV 있잖아요. 4.7m, 4.8m 되는 거. 네. 그런 놈들이 한 2톤 정도 나가잖아요. 2톤이 살짝 안 되지. 그런 놈들이 한 100km 항속할 때 24, 25마력을 쓰거든? 딱 그 정도를 써요. 20 몇 마력 정도를. 그럼 거기에서 뭐 18km, 20km 나왔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는 1단 기어를 보시면은 답이 나와. 1단 기어의 종감속비가 최저가 한 3, 4대 1에다가 이런 거는 20대 1 가까운다고.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가 무거운 게 정지해서 출발할 때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제일 문제인 거. 그러니까 출발해서 처음부터 속도를 가속을 출발하면서 낼 때 에너지 소비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든지 관성을 얼마나 저항하느냐. 관성은 이런 거거든. 계속 그 속도로 등속하려는 운동이거든. 그러니까 공기저항, 구름저항이 없으면 끝까지 영원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우주 공간에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영원히 움직이잖아. 근데 이게 지구상에서는 관성이 왜 줄어드냐면 공기저항하고 구름저항 때문이라고. 그럼 이제 그 공기저항과 구름저항만 그 정도 힘만 유지하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속할 때 연비가 좋다 그래서 내 차는 연비 끝내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고속도로 항속을 해서 몇 킬로 갔다라고 하는 거를 이 차의 연비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 거지. 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차들조차도 항속을 하면 꽤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산술적인 계산을 잘 못하니까. 근데 이과생들은 너무 이게 당연한 거거든. 대충 이제 몇 킬로미터에서 얼마나 연비 나와요? 그러면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 평소가 얼마겠구나로 예상이 될 정도로 너무나 이거는 자연스러운 계산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이제 항속 걸어놓고 하게 되면은 진짜 거리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전기차도 그래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항속을 걸어놓고 고속도로를 가면 전기차도 똑같거든. 구름저항하고 공기저항만 저항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항속을 어떤 사람은 90에 걸어놓고 어떤 사람은 100에 걸어놓으면 그 차이는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옆전비 테스트 한다고 어디 갔다 왔다 그거를 딱 80km 정확하게 계속 그 속도로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70도 됐다가 120도 됐다가 막 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보통 전비 테스트 할 때는 계속 속도를 줄였다 늘렸다 해요. 다양하게 부하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를 감속하고 가속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 감속을 하면 에너지를 날리는 거고, 가속을 하면 에너지를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전기차는 이제 에너지를 날리면 아까우니까 모터의 특성을 통해서 그 발전을 통해서 발전 제동으로 그냥 회수를 하자, 이런 개념인 거고. 가장 이제 보통 자동차 설명해 줄 때 항속 연비에 의미를 두지 말라 그래도 이해를 못해. 그리고 차가 이렇게 커져 버리면 항속할 때 연비가 안 나오는 이유가 공기 저항이 굉장히 그 값이 커지거든요. 속도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그게 한 80 몇 킬로 정도에서 계산해 보면, 그래가지고 차가 공기 저항을 좀 덜 받고 차가 작으면
좀 더 속도가 고속에서. 붙어서 네, 가고 네. 이런 차들은 공기 저항이 아마 80 정도대에서 아마 역전이 될 거예요, 구름 저항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차들이 연비가 안 나오는 게 사실은 고속에서 공기 저항이 강하니까 워낙 단면적이 넓어서. 네. 그래도 공기 저항 개수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고속에서의 연비는 공기 저항 개수라는 그 0. 얼마 숫자만 봐서 될 게 아니고 이 단면적을 같이 봐야 되는 그게 거예요. 중요하지. 네, 단면적 중요해요. 이런 큰 차들은 진짜 확 떨어진다니까. 그래도 6km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막 속도 내시는 분인 것 같은데 재미있게. 예. 그거 괜찮은데? 예전에 제가 5 시리즈 GT 가지고 있을 때 그거 살살 밟아도 5km, 6km밖에 안 나왔어요, 시내에서. 그때는 왜 이렇게 안 좋았지? 그 그래가지고- 가지고 계신 게 되게 인기가 없는 차였잖아. 네, 그리고 그때 기억이 나는 게 M5도 시내에서 한 5, 6km는 가거든요. 5GT 이거는 잘 달리지도 못하는데 기름을 왜 이렇게 먹어? 이제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그럼 짜증나지. 잘 달리고 기름 먹으면 M5가 상관없는데. 5, 6km 갈 때 1리터 먹는 거는 안 아까운데 솔직히. 아니, 얘는 무슨 뭐 그런 느낌. 기름 먹이는 보람이라도 있어야지. 보람이 없잖아. 그렇죠. 이런 차들은 진짜 기름 먹이는 보람이 있지. 왜냐면 그렇죠. 차가 크고 네, 차가 크니까 무거운데 큰데. 1리터에 6km 나간다고?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보람 있죠. 내 ML은 1리터에 3km 가던데. 참, 어이가 없어. 점점 연비가 안 좋아져. 당연하지. 당연하죠. 당연하지. 네. 엔진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점점 안 좋아지지. 처음에 그래도 4km는 간 것 같은데 지금은 3km도 못 가는 것 같아. 기술이 많이 그동안 발전한 거죠. 많이 발전. 네, BMW도 많이 발전한 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또 더블 바노스의 밸브 트레이닝. 더블 바노스는 베리어블 밸브 타이밍이고 네. 양쪽에서 싹싹 돌려주면서 타이밍 조절해주는 거고, 밸브 트러닉이 베리어블 밸브 리프트잖아요. 깊이 조절해주는 거. 네. 요게 사실 압축비가 11대1을 쓴단 말이에요, 이 엔진이. 터보 엔진으로서 굉장히 높아요. 얘도 세게 쓰는구나. 근데 이게 트윈 스크롤이기 때문에 트윈 터보라 그러면 좀 어렵지. 네. 트윈 터보라 그러면은, 그리고 부스트를 강하게 안 잡아놨어. 그러니까 엔진의 포텐셜이나 엔진의 원래 출력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자연흡기 같은 느낌을 주려고 인터쿨러를 바로 엔진 옆에다 붙여놓고 순행식으로. 흡기를 굉장히 효율을 높이고, 네. 그리고 트윈 스크롤로 해서 효율 높이고, 또 이거를 밸브 타이밍과 리프트로 세밀하게 조절해 주니까 얘가 터보렉이 진짜 많이 없다니까. 지금 아까 가속할 때 느껴봤는데 얘가 오히려 MC20보다 없어. 터보렉이. 자, 지금은 2000rpm이거든요. 수동으로 갈게요. 좋아죠. 네. 자, 2000rpm에서 MC20보다 빠르네. 빨라요. 아까 내가 그거 느꼈다니까. 아까 살짝 밟는데 뭐 이거 터보렉이 왜 MC20보다 없어? 뭐 이런 네. 느낌이 되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힘이 리니어하네요. 아 근데 이제 힘이 안 받지. 힘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MC20는 터보렉이 있다가 밟으면 이게 미친 듯이 튀어나가는데 얘는 터보렉은 없는데 그냥 안 나가지. 3000rpm에서 잠깐만 밟아보겠습니다. 네. 속도를 좀 줄이고. 바로 걸리잖아. 바로 올라가네. 바로 이렇게 쑥 네. 걸리잖아. 약간 있는데 네. 이게 터보 엔진 중에서는 되게 없는 거야. 되게 없는 거야. 근데 되게 없으면 뭐해? 차가 안 튀어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조율을 되게 잘해놨다. BMW가 내연차 터보차저에서 이렇게 출력 바로바로. BMW의 특징이 뭐냐면 참 이 엔진의 반응성, 그다음 변속기의 세팅, 물론 ZF 변속기이지만 이제 뭐 ZF인지 이게 BMW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 그렇죠. 이제 네. 그놈이 그놈이잖아. 네. 너무 오래 궁합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 세트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적어도 운전자가 입력을 하면 그걸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적용된 파워트레인은 진짜 요거는 지금 최적의 조합이, 직렬 6기통의 최적의 조합, 터보차저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조합이지. 340이에요. 그지 340. 340.
340 HP였던 것 같은데. 요즘 국내에서는 HP PS 구분 못해요. 그 PS일 거야 아마. PS인데 그 HP 호스파워하고 페어데스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를 거의 홈페이지에서는 구분 못하고 그냥 막 쓰더라고. 오케이. PS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HP라는 단어는 안 써요. 미국하고 영국만 써요. 네. 그게 그 홀스파워가 마력인데 정확히는 영마력이에요. 영마력. 그러니까 제임스 와트가 만든 단위로 계산해서 하는 거나 100마력당 1.4마력 정도가 차이가 나지. 페어데스티하게. 그 인치법, 그 다음에 피트법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나 미터법하고 좀 차이가 있지. 환산하게. 빨리 그 도량 환산 통일돼야 되는데. 그렇죠. 50i가 진짜 차 좋죠. 근데 가격이 비싸잖아. 너무 비싸잖아. 1억 5천 네. 정도. 예. 그럼 얘랑 2천 차이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많이 차는 안 나요. 근데 사실 그것도 스포츠성이 그렇게 좋은 차도 아닌데 색깔이 그거 더 하기는 좋은 좀 거죠. 그렇지. 연비가 너무 안 나와서. 연비도 너무 안 좋고. 예, 네. 주유소를 너무 자주 가야 되니까 귀찮더라고요. 얘가 기름통이 생각보다 많이 안 크더라고요. 몇 리터 들어가요? 90리터가 안 들어가. 아, 그래요? 네. 85리터. 83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기름통 작으면 되게 짜증나거든. 기름통을 왜 이렇게 작게 쓰는지 모르겠어. 우리 저 대표님 부산 갈 때 주유소 3번 들르잖아요. 세전 그러니까 너무 대가 안 좋아가지고. 그 저 2대가 다 그 모양이야. 거의 도착할 때쯤 넣고 부산에서 돌아다니면은 이제 그 좀 반 들어가니까 또 올라올 때 뭐 대구나 구미쯤에서 또 넣고 근데 서울 도착하면 이제 또 불안하니까 이제 채워넣어야지. 그런다니까. 아, 얘는 그래도 부산까지 충분히 가요. 가고 한참 돌겠네. 근데 터보렉이 없는데 BMW의 그 받아주는 힘 받아주는 그 맛이 한 4000rpm부터는 받아주잖아 이게. 그렇죠. 이게 BMW 맛이 뒤를 턱턱 네, 당겨줘서 너 맞습니다. 가고 싶지 가고 싶지. 너무 좋은 느낌이죠. 최대 출력이 5500에서 6250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최대 토크가 450Nm인데 이게 1600에서 4800 사이에서 나와요. 1600에서 4800이면은 가솔린 엔진 중에서 토크 밴드가 굉장히 넓은 거지. 네. 지금 이제 전기 모터가 나와가지고 이런 수치가 별거 아니게 돼버렸지만 네네네. 거기에 연비도 6km까지 뽑아주고 그러니까 이 덩치를. 네. 네. 그것도 얌전한 운전도 아닌데. 근데 정말 내연기관은 정말 갈 때까지 갈아 넣을 때까지 갈아 넣을 정도로 정말 섬세해진 거예요 이제. 맞아요. 네. 네. 그런 거지. 아, 이 좋은 거를 왜 버려야 돼 솔직히. 참 아깝죠. 네. 버리는 게 뭐 환경을 위해서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해 안 되는 게 많지 인생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모두가 그쪽으로 가면 사실 인류가 어떻게 보면은 초식 동물들 스프링복 같아. 누군가 뒤에서 밀기 시작하면 앞에 있는 사람은 목표의식도 없이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게 되다가 낭떠러지에 나와도 이제 브레이크를 못 걸지. 뒤에서 밀어버리니까. 그러면 뻔히 떨어지는 거 알면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밀고 그래서 밀려서 움직이다 보니까 거부하기엔 너무 강력한 관성이 생기고 그럼 나는 거기에 일원이고 부품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저항하냔 말이야. 가야지. 그러면 또 사람들은 합리성의 동물이니까 그걸 합리화시키죠.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인류를 위한 번영과 지속 가능한 가치야. 합리화를 시키다 보면 또 인류가 몇 년 지나면 그렇게 변해 있어요 또. 전기차도 사실 꼭 내연차가 없어져야 되냐 생각해보면 아직도 혼란스럽지.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나 많은 관련된 지식들을 공부를 하고 또 보고서들이나 데이터들을 검토를 해보면 그때는 가야 되는 게 맞구나 싶다가도 혼란스러워.
전기차를 타보면 네. 전기차가 좋기는 해요. 네. 네, 모든 게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방향으로 가나 보다. 좀 더 진보적이고 새로운 기술을 향해서 가나 보다. 그리고 한 번에 도약을 하려면 아까워도 기존의 가치 발전의 한계에 도달한 그런 틀을 깨는 과정이 이제 내연기관이 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래 어쨌든 한동안 우리 마음속에 아쉬움은 남아있을 거예요. 카메라 같은 경우도 샤터가 찰칵하는 그 감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것도 코너를 돌아 RPM 높이고 딱 도는 그 느낌, 내가 조작하는 느낌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걸 다 예상해. 네. 그러니까 출력이 걸려가지고 이게 지면에서 마찰을 일으켜서 차가 내가 요걸 가속해서 스로틀을 밟으면 바퀴가 어느 정도 지면에서 트랙션을 잡아가지고 돌 때 이런 반응이 오겠지라고 하는 그 미세한 시차나 미세한 반응을 예측을 하는데 이놈의 전기차는 완전히 달라. 맛이 없어. 그냥 밟으면 그냥 확 오니까 그러니까 뭔가 컨트롤한다기보다는 기계가 그 전자 장비나 VDC 같은 네. 그 프랙션 컨트롤 이게 이제 너무나 즉답이다 보니까 운전자가 개입할 여지가 크질 않아요. 거기에서 이제 내연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가 진짜 다르구나. 차를 좀 다뤄본 사람들은 운전을 해보고서도 성격 차이를 명확하게 느낀다고. 그러니까 전기차는 완벽하게 이동수단에 가까워요. 펀 드라이빙이라기보다는. 펀이라는 건 커스터마이징이라든지 인디비주얼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 오너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기 취향에 맞거나 내 기량에 따라서 얘가 둔한 검도 되고 그렇죠. 무딘 검도 되고 그렇죠. 날카로운 검도 그렇죠. 되는데 네. 전기차는 그냥 면도날 같아. 면도날. 누가 써도 잘 드는 뭐 그런. 그게 재미가 없어요. 이동수단의 관점에서 보면 더 진보한 게 맞으니까 글로 가는 건 맞아요. 그리고 내연차 시대가 한 10년은 남아있지. 그래도 앞으로 10년은 남아있는데 10년 동안 충분히 즐기면 되지 뭐. 근데 와인딩 안 하셔갖고 되게 서운해하실 거예요. 예. 그럴 때 좀 근데 이거는 와인딩을 하게 되면 차가 조금 데미지가 올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되게 빨리 달리시는 스타일이신가 봐. 불법 네. 아까 이거 흔들어 봤을 때 네. 느껴보셨잖아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 와인딩 만약에 중미상 가서 하잖아요? 제가 2차 갔다가 타이어 소음 나기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X5M으로는 좀 해봤는데. 그럼 여기 한 바퀴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죠. 지금 제 고개가 이렇게 꺾여 있어 이렇게. 지금 제 고개가 이렇게 꺾여 있어 이렇게. 이 보통 스포츠성이 좋은 차는 이러고 자세를 안 흐트러뜨리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저나 김두라나 차 가지고 별짓을 다 해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성이 좋은 차나 그렇지 않은 차들은 바로 구분이 되는데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돼. 왜 스티어링 휠을 저렇게 날카롭게 해놨을까? 그러니까 초기에 일단 초기를 지나가면 괜찮은데 초기에 굉장히 응답성을 좋게 해놨어요. 처음에 딱 흔들었을 때 세팅이 확 오게 했는데 근데 그럼 BMW 차 전부 모든 BMW 브랜드의 근데 얘는 조금 거기 좀 더한 것 같아요. 좀 더한 써도 것 되는데 예. 얘가 차체나 이 사이즈나 구성해 보면 좀 더 신경 써서 반응을 해놓은 것 같아. 더하다라는 게 좀 더 그게 느껴지게. 그러니까 스포츠성이 결코 없지 않아 이런 얘기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죠? 절대 이것도 스포츠성이 뭔가 이렇게 나쁘지 매운맛을 않아. 참치 딱 먹었을 때 칼칼하게. 그치. 뒷맛은 안 매운데 뒷맛은 안 매운데 처음에 혀가 닿았을 때 매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앞에서만 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언더스티어를 조지는 스타일이 아니고 네 바퀴를 가능하면 다 쓰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아까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앞에 회도는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언덕인 거예요. 바로 와, 바로 와요 지금. 바로 와. 제가 그 선을 안 넘은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뒤가 앞이 실리고 뒤가 힘을 계속 받아서 더 가면은 이제 옆 개걸음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 옆으로. 그때 이제 한계점으로 이제 개걸음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좁으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죠. 그래도 잘 버티는 잘 것 같아요. 버텨요. 네, 중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롤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옆으로 안 밀리네. 그 정도면은 이게 부실하면 밀리거든. 그렇죠. 근데 안 밀리네요. BMW 기본 한 대니까. 예, 이렇게 조금 버틴다고 계속 하시면 이제 하체 많이 금방 고장나요. 금방 고장나. 다시 컴포트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좀 되게 컴포트하게 주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연비가 8.4. 와. 출발한 이후에 연배예요? 8.4. 기름 낸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운전을 안 하신다는 거지, 사실. 예, 그렇죠. 바운스가 일어날 때 위쪽으로 올라가는 충격은 잘 잡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충격에 후진동이 좀 있구나. 왜냐면 댐퍼가 거기서 더 열일을 해야 되거든. BMW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그러게요. 근데 BMW가 저도 비당이었고 아직까지도 비당인 사람인데 BMW에서 느껴지는 그 손맛을 어딘가 누군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전기차가 되더라도 계속 좀 뭔가 이렇게 유지가 됐으면 근데 좋겠다는 그 배터리 아쉬움이 있어요. 무게 네. 덜어내지 않고 이 5시리즈를 한 1700, 1800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지금?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리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네. 오늘 X7이 어떤 성격인지 자세하게 알아서 도움이 네. 돼요. 확실히 이게 클럽 플랫폼이 내연차에서는 플렉서블하고 스케일러블한 플랫폼은 맞아요. 이게 진짜 작은 컴팩트 세단서부터 이렇게 대형 SUV까지 사실 이렇게 완성도 높은 플랫폼이 흔치는 않죠. 근데 그 3시리즈, 4시리즈에서 사용이 되잖아. 여기에다가 X7까지 대단한 건데. 야, 이게 스팬이 되게 넓네. 아, 넓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기차로 쓰면 안 돼요. 전기차는 다른 영역이니까 전기차는 또 전기차에 맞게 개발해야지. 전기차가 보통 SUV가 2.5톤 나오니까 네. 한 3.34톤 정도 견딜 수 있게 네. 다시 설계 하중을 좀 높여가지고 전기차 또 이게 설계 하중이 무조건 높아진다고 무조건 멍청한 건 아니야. 무게를 얻다가 얻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전기차는 무게도 배터리 때문에 하부 쪽으로는 또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엔진은 하부 쪽으로 집중이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아니니까. 플랫폼이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럼 하부에 집중되고 새로운 무게 배분으로 한계를 좀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설계 하중이 적용된 플랫폼을 쓰고 클럽 플랫폼은 내연차에만 좀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배터리가 밑에 깔리지 않고 엔진으로 배분이 돼서 더 얘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원래 의도한 그렇죠. 세팅이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한 변수를 모르니까 무조건 내연차에서도 완성도가 있으면은 전기차에서도 완성도가 있을 거라 생각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게임이고도 전혀 다른 설계라고요. 필름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를 어떻게 고쳐? 맞아요. 피처폰을 스마트폰을 어떻게 고쳐? 베이스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못 고치거든. 그러니까 앞쪽에 엔진룸이 있고 동력 중간에 동력 전달 장치가 있고 뒤쪽에 링크가 걸려서 출력이 걸리고 하는 이 구조가 그리고 또 기름통 뭐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걸리는 그런 것들이 다 내연차에 맞게 설계된 건 내연차에. 포도주를 막걸리통에 숙성시키면 되겠어. 웅크에다가 딱 해가지고 숙성시켜야지. 차가 참 X5 사느니 나도 이거 사겠다. 근데 내연차 전기차 자꾸 생각하지 말고 네. 내연차로서만 보면 패밀리카로 진짜 좋네. 네? 편안하고. 그리고 이게 미국 SUV하고 네, 계산 네. 생각해보면 무슨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 타오 우리가 타봤잖아요. 네네네. 타오가 그게 에어 서스펜션하고 네. 마그네틱 라이트 네, 컨트롤이 맞죠. 있어서 네네. 라디오 프레임인데 승차감이 좋았잖아요. 좋았죠. 네. 네. 근데 이거랑 비교해보니까 완전 차이 나네. 아, 얘가 훨씬 낫죠. 아무래도. 물론 이게 오프로드에서는 그만 안 되겠지. 못하지. 예. 이게 용도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그리고 미국 SUV가 뭔가 사람의 이렇게 실내에 왔을 때, 아, 비싼 차인데 왜 이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겉에서 보기에는 와 엄청난데 하다가, 근데 독일 차는 확실히 겉에서 보기에도 뭐 괜찮고 안에서 들어와도 그 정도 가격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주고. 독일 SUV의 또 특징이 뭐냐면 실내에 이렇게 딱 있을 때는 이 차가 SUV라는 느낌을 그렇게 크게 안 줘요. 세단인지 SUV인지 하여튼 뭐 커서 SUV 같이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묘한 접점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용도가 참 괜찮아요. 우리나라 실정에는 대형이라도 독일 쪽 SUV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보다는. 미국 SUV는 아, 너무 커요. 너무 이렇게 맨질맨질한 도로에서 쓰기는 아깝지. 완성도가 뛰어난 등산화 신고 평상시 그렇죠. 출퇴근하는 느낌. 네. 네. 얘는 진짜 고급스럽고 훌륭한 활동화, 네. 편안한 활동화, 브랜드 있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정장에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고. 그런데 이제 뭐 등산이나 이런 데 가기 좀 부담스럽지. 승차감이 좋고 엔진VH가 좋은 게 이 바퀴에서 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니까 네, 좋은 거예요. 네. 이게 멀리서 들리는. X5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렇죠. 얘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서 들렸죠. 그 주차 자리에 넉넉하시고 조금 지출하실 수 있는 분이면 X5보다 이거 사시는 게 낫겠다. 네, 5110이면 G80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cm 정도 더 길겠지. 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G80 놓을 수 있는 자리에 어떻게든 놓을 수는 있거든요. 솔직히 한 10cm 이만큼 튀어나온다 그래도. 옛날 아파트에는 이게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양옆이 괴롭지. 그게 힘들죠. 얘가 그 몇 센치가 되게 차이가 커요. 그리고 얘가 폭만 큰 게 아니라 높이도 높아가지고 진짜 얘 하나 들어와 있으면 세 자리가 엄청나게 힘들어지지. 솔직히 말하면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차들이 좀 민폐야, 민폐. 근데 이제 그러기에 공동주택에 이제 큰 차를 모시는 분은 오히려 이제 어떤 현상도 생기냐면 저희 아파트가 그런데 가운데 안 세우고 기둥 쪽에 바짝 붙여서 세워야 돼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걸어서 못 나올 정도로 네. 돌아서 나오게. 네. 네. 왜냐면 그래야 다른 차들이 불편이 없고 또 이제 뭉콕 당하면 또 짜증이 나잖아. 그렇죠. 서로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반떼를 벽에 딱 붙이니까 이 주차선하고 이만큼 남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막 세워 그냥 가운데.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차들이니까 네. 아예 그냥 다 몰아다가 놓죠, 한 칸에다가. 내 자리에다가. 그냥 다 몰아다 놓으니까 어차피 문 안 열려도 뭐 반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큰 차는 그게 문제예요. 미국 되면 당연히 이거 사야지. 그렇죠. 당연히. 네. 지금은 미국 차들도 그 기능을 많이 넣는데 사이드 미러 접는 걸 이해를 못하게. 그렇죠. 그럼 왜 접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지옥이지, 지옥. 특히 이런 차들이 뭐가 문제냐면 경험은 많이 하시겠지만 오래된 건물 이렇게 주차 이렇게 돌아갈 때 뱅글뱅글 돌아갈 때 휠 긁을까봐 진짜. 그렇죠.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됐는데 하고 긁어봐. 내가 차를 뽑아가지고 벤틀리 한 달 만에 차가 휠이 하고 긁혔어. 돌아가다가. 근데 그게 크롬 휠이라서 수리도 안 돼. 아직도 그거 있어요. 하고 긁히는 거. 네. 그냥 가슴이 이제 미어지지. 그냥 퍼티 자리만 도색하면 되죠. 하여튼 황당하다니까. 그리고 독일 차가 이 차가 불편한 게 아니라 독일 차가 전체가 불편한 게 얘는 그 중립 주차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안 되죠. 안 아직도 안 돼요. 되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큰 불편한 점이 있어요. 네. 중립 주차 그것 때문에 이중 주차를 못 하니까. 네. 그 예전부터 독일 차 타는 사람들은 참 그게 그러니까 그게 불편해. 너무 힘들었지. 네. 그
주차장을 맨날 돌죠. 한참 돌고. 호텔 같으면 그냥 말레 시키면 되는데 백화점이나 뭐 아니면 쇼핑센터 같은데 사람 많을 때 보면 진짜 괴롭지. 그럼 이중 주차 딱 해놓고 중립 넣고 나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 매뉴얼 보면 중립 주차하려면 이거를 벗겨내서 뭘 제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언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저 기어봉 난 저거 좋은데. 괜찮은데? 페이스리프트에서 없어지면 서운하지 않나? 아, 없어진대, 이거? 작게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거 비싸거든. 저거, 저거 스왈로브스키 걸 아마 크리스탈 원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또 없앴더라고. 하여튼 원가와의 전쟁이야. 얘도 저거네. 걔도 크리스탈 크리스탈이네. 덮여 있는데 네. M은 또 그게 없다 그러대. 저런 것들이 비싸요. 저게 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X7이 대박 났지 진짜. 엄청 많이 팔리고 랜드로버 인수해가지고 주요한 그렇지. 핵심 기술들을 다 그러네, 빼왔거든. 그러네. 그래서 완성도가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차대 기술이야 벤츠나 BMW가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BMW가 좀 더 재미있게 소비자 지향적인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엔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모여서 소비자들을 좀 더 뭐랄까 좀 흥미롭게 만들어줘요. 흥미롭게. 그런 맛이 있어요. 저 스티어링 휠 세팅해놓은 거 보니까 BMW 엔지니어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확 느껴지는. 스티어링 휠도 차 크기에 비해서 그냥 재밌게 만들어 놨어요. 네, 맞아요. 그 일단 작잖아 BMW. 작아요, 작아요. 작아야 돼. 작아야 돼. 크면은 진짜 그 진짜 보기도 싫고 조금 더 작아도 좋아요. 우리 작은 게 좋지. 그렇죠. 오디오 성능은 어때요? 좀 막기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우스 앤 윌킨스야 또. 네. 이 마우스 앤 윌킨스가 등급이 또 있어요.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 가운데서 괜찮아. 네. 하만카돈이나 뭐 JBL 이런 거보단 또 위라고 이게. 흔히 말하는 BMW가 이거예요. BMW나 BMW를 들어야지. 그러네. 그죠? 잘 넣은 거지. 잘 넣네. 오늘 시승 진짜 편하다. 이 자리 뒤에. 그러실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하게 해드릴까요? 흔들면 불편해요. 그 인형 된 것 같아. 고속도로에 그. 아까 도는데 네. 진짜 이렇게 꺾인 적 처음인 것 같아. 어떤 분이 그런 댓글 다시더라고요. 네. BMW X7을 타보시라고. 스포츠성이 죽인다고. 타봤는데 안 죽여요. 죽이지까지는 않습니다. 안 죽여요. 스포츠 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논리가 그거야. iX M50이 중량 많이 나가도 전혀 문제 없다. 네. 공차 중량이 2.54톤이다 그래도 전혀 문제 없다. X7 마저도 그 대형 세단 마저도 대형 SUV 마저도 엄청나게 스포츠성을 살려놨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많이 보여드린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런 차는 스포츠성이 없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있는 건 비정상이야. 여기에다가 진짜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에 맞게 롤 스테프리스 딱 맞춰놓고서 착착 움직이게 하려면 이 차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돼야 돼요. 엄청난 소재 강성의 그 소재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루스 나오는 거지. 사실 우루스도 조금 좀 약하긴 하죠. 약하지. 네. 약해요. 약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 살 바에는 그냥 낮은 슈퍼카를 사지. 그것도 기분 낸 건데. 그것도 기분 낸 거죠. 네, 제대로 내려면 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슈퍼카들이 왜 1500, 1600 여기에서 못 벗어나냐면 이게 무게가 거기서 넘어가는 순간 그러면 이제 이게 막 비용을 제곱으로 든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차가 1600km면 타이어가 4개잖아요. 타이어 하나당 받는 하중이 400km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근데 차가 2400km면 타이어 하나가 받는 하중이 600km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타이어가 1.5배나 힘들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타이어가 제 성능을 발휘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 기본 포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배합을 맞춰가지고 스포츠 배합을 또 실어놔야 되는데 이러면 또 얼마나 구름 저항 많이 생기고 얼마나 또 불편해. 그러니까 그렇게 비율적으로 높일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서스펜션의 링크들이나 이런 것들도 강도 강성을 딱 그만큼 높이고 굵게도 다 바꿔야 되고 하는데 이걸 비율적으로 만약에 해서 높인다고 다 모든 부분들을 다 맞춰가지고 해봐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들 생각은 한 1500, 1600km 정도가 딱 좋고 그렇죠. 1300, 1400도 상당히 좋은데 아, 좋지. 네. 거의 한계가 한 2000km 정도? 2톤 넘어가는 건 2톤. 아예 그냥 안 보고 한 1800도 그래도 뭐 잘 만들었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아이오닉 5를 왜 샀냐면 그게 딱 2톤이거든. 넘어갔으면 안 샀어요. 2톤까지. 그런데 그 2톤짜리도 세게 안 몰아요, 일부러. 천천히 다니지. 누가 이렇게 서킷 가서 해달라고 하시는데 안 가지 마실 때. 네. 오래 못 타요, 그러면. 그리고 전기차 협찬하시는 분들은 서킷이나 이런 데 요청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가져가지도 않지. 근데 이제 코나나 니로는 좀 괜찮아. 그런데 이제 네. 실제로 한참 미치잖아요. 요거는 1600km? 코나가 1.67? 네, 네. 1.7톤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니로 EV는 1.74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갖고 놀만 해요. 전기차라도. 네. 그 이제 차주분께서 와인딩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으셨는데 요즘 저희가 이제 자동차 평가를 되게 엄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만 교통신호를 어겨도 네. 막 뭐라 그래. 네. 야, 그래서- 이 불법을 저지르는 막 이래. 제가 코너 도는 것도 영상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그냥 차주님 그냥 기분 상하지 마시라고 제가 네. 한 거예요. 네. 우리가 다 좋아하면은 그럴 일이 없는데. 네. 아, 이거 좋다고 하면은 그걸 왜 보지? 그게 사방팔방에서 다 여러분들 주머니들 털나고 난린데 유튜브나 리뷰어들까지도 좋다 그러면 그게 좋은가? 간혹 가다가 어떤 리뷰를 보면 막 시청자들 혼내. 왜 이 좋은 거를 모르고 안 사냐고. 아, 그래? 또라이 같은 놈들. 브랜드하고 같이 협업을 해도 그렇지 뭐하는 짓거리야 그게. 차주님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과묵합니다. 근데 또 차를 이런 걸 좋아하시네. 예. 네. 말수가 평상시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많이 없습니다. 과묵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해서 차를 꼭 조용하게 먹는 건 아니에요. 반대 원래. 예. 저도 말수 없고 되게 조용하고 하루 종일 회사에 있으면 한 2마디 할까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차를 잡으면 이제 야수로 변하죠. 그리고 가끔 이렇게 고출력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네. 소리 없이 붙는 분들이 계시다. 아, 뒤에 딱 딱 붙어갖고 붙어. 저거 어떡하나 보자 이러면 딱 붙어. 그러면 그 백밀러로 이제 코너 돌 때 라인을 봐요. 네, 네. 그래서 잘 따라와. 그러면 이제 같이 노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차를 잘 다루실 줄 아는 분은 정말 재밌게 앞서거리, 뒷서거리 위험한 짓 안 해. 그러고 나서 일정 구간 같이 재밌게 달리고 비상 깜빡이 딱 켜고 헤어지는 거지. 그렇죠. 이게 그럼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차주님? 예, 있습니다. 네, 그게 매너가 진짜 좋은 거예요. 서로 아는 거야. 적당히 즐기면서 배려도 해주고. 간혹 가다가 좋은 파트너 만나면 특히 그 장거리 운전할 때 그런 그렇죠. 파트너 만나면 고속도로에서. 진짜 재밌어. 그렇죠.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기다려줘 또. 그렇지. 네, 뭔가 이렇게 네.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차선 못 바꾸면 앞에서 기다려줘. 제일 빈정상할 때가 이제 RA 4.2 탈 때가 제일 빈정상하더라고. 차는 슈퍼카인데 맨날 껄핏하면은 막 포르쉐에 따이고 막 그러니까 M에 따이고 아 이놈의 차가 성능이 안 나와. 생긴 거는 그냥 막 날라다니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빈정상에서 5.2로 바꾸려고 했는데 앞에 브레이크 패드를 안 바꿔놓고서 바꿨다 그래가지고 아우디에 실망을 해서 5.2는 안 갔죠. 그러고 나서 우리 왜 5.2 시승했었잖아요. 네네네. 알레이. 좋긴 좋더만. 네. 확실히 출력이 좋아지니까. 자유흡기 특유의 그 맛이 있어요. 자유흡기의 이 슈퍼카들은 너무 좋아. 근데 얘가 지금 엔진 특성이 저게 자유흡기 같아요. 그러네요. 네. 뭔가 악셀을 밟았을 때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네. 차가 무거워서 뭐 문제지 엔진 반응성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피커가 되게 많아. 이게 몇 개야 이게?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이게 20개 넘겠는데? 그래요? 엄청 많네. 보이는 것만 해도 한 15개 되는 것 같아요. 16개. 이거 스피커 개수 몇 개예요? 그것까지. 음악이 확실히 관심이 없으시고. 예. 엔진 소리 좋아해서. 맞아. 엔진 소리 좋아하면은 뭐 크게 필요 없지 뭐, 스피커. 노래를 거의 안 틀어요. 예. 독일차 타는 맛이 그 엔진 사운드를 들으려고 하는 거고 그 감성. 그 다음에 드라이빙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음악 들으면서 안 해요. BMW는 음악보다 더 아름다운 엔진 소리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래요. 우리가 뭐 그 맛에 내연차 좋아하는 거지. 이런 거지. 원래는 그 엔진 사운드라는 거를 피해할 수 없으니까 즐기게 만든 건데 워낙 또 아름답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제는 그 소리 없으니는 살 수 없는 네. 몸이 된 거지. 네. 심장이 뛰죠. 그렇죠. 전기차에 왜 하면 머리만 아프지 뭐. 네. 그 가상 사운드 나 진짜 짜증난다고. 우주선 소리 이런 거 어떤 소리든 가상 사운드 듣고 좋아본 적이 없어. 근데 그 가상 사운드를 왜 만들어 놓냐? 전자파에서 그러니까 고주파. 우리가 왜 고조파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인파를 원래 네. 고주파가 아니라 고조파야 그게. 그런데 이제 고주파는 그 고조파에서 높은 사이클의 소리를 고주파라 그러는 거지. 하이 프리퀀시. 네. 그래서 이거 고주파에서 소음이 이렇게 좀 찢어지는 듯한 불쾌한 소음이 나니까 뭐 삐, 끼 이런 소리가 나니까 그게 이제 소음으로 들리는. 그게 또 젊은 사람들이 잘 들려요. 그러니까요.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또 좋은 게 있어 이렇게. 잘 안 들려 그런 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40대 50대인데 고주파 소리가 들려? 그러면 이제 좋아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이게 싫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 청력이 내가 신체가 아직까지 젊구나 이게 좋아하셔야 된다니까. 전기차에는 그 고주파가 항상 나오니까 그 높은 사이클의 고주파 소음을 피할 수가 없다고요. 어디서 날지를 몰라. 너무 전자장비들이 많고 전장들이. 특히 전류가 딱 입력됐을 때 이 파워 모듈 쪽에서 파워 반도체 앞에 있는 파워 초크에서 전압이 막 튀면 찡 하면서 삐 소리가 나거든. 불량일 때 그래. 근데 그게 뭐 하나 걸리면 그렇고 전류가 또 증가하면 소리가 났다가 줄어들면 또 소리가 안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전기가 왜 소리를 내냐 하겠지만 전기는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을 해서 부하를 일으키는 거니까 이 소리가 있다고 전자가 이렇게 부하를 일으키는. 근데 그거를 소리가 나지 않도록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조파를. 근데 이게 제어가 안 되면 이제 제일 많이 소리 나는 게 세탁기 소음. 세탁기 돌아갈 때 삐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왜 가스레인지에 후황 돌 때도 네. 거기에서도 나고 선풍기에서도 나고 다 나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들어가면 다 나. 심지어 어디에서도 소리가 나냐면 거기에서도 나요. 그 카메라의 렌즈 거기에서도 초음파 모터가 들어가거든. 마이크로 모터가. 거기에서도 잘 들어보면 삐삐삐로 소리가 나. 전기차는 이거 앞으로 계속 날 거야. 그럼 이제 내연차에도 소리가 나는데 내연차는 그 소리가 이제 엔진 사운드 때문에 다 묻히는 거지. 그러니까 엔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은 진짜 편안한 시승이었다.
그래서 일부러 뒷자리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2열 느낌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앞자리를 이제 양보를 해드린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네요.